자, 1번. 자, 입력된 데이터 무시하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할 것.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이 있고 직수출이 있고 당사 제품 현물 접대. 자, 제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걸 썼다는 자체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간주 공급으로 200만 원 얘가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매입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수취한 게 2억 1천만 원이 있고 신용카드 일반 매입액이 1,500만 원 있는데 매입세 불공제분이 공급가액 500만 원, 세액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지금 얘가 세금계산서 받은 건가요? 신용카드인 건가요? 지금 신용카드죠. 신용카드의 불공제는 어떻게 하죠? 아예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1,000만 원만 써주면 되겠네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불공제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넣고 불공제 빼는 거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불공제면 아예 그냥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빼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00만 원. 이번 문제는 간단하다. 그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소로 가서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자, 먼저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한 거 3억 원은 1번 칸에 쓰고 직수출한 거는 6번 칸에 5천만 원 쓰고 다음 간주 공급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건 4번 칸에 시가로 200만 원 쓰고 다음 매입 자료에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특별한 말 없으면 일반 매입이고 여기 일반 매입이라 적혀 있네요. 2억 1천만 원에 2,100만 원이고 다음 신용카드 관련된 거 14번에 여기도 일반 매입액이죠. 불공제분 빼고 1,000만 원에 그럼 100만 원만.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 21번 칸에 20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 끝났네요. 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시험 때 나와야 되는데 이 앞에 나와서 좀 아깝다. 그죠?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각 채권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첫 번째는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됨. 얘는 대손사유가 되고 10월 20일 날 어음인데 부도가 발생했어요. 그럼 지금 2기 신고니까 얘는 6개월이 아직 경과가 안 됐죠. 그래서 자, 얘는 안 될 거고 자, 11월 10일 날 2,200만 원 단기 대여금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됐어요. 자, 되나요? 안 되죠. 대여금은 부가가치세가 없잖아. 지금 부가가치세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11월 25일 날 소멸시효 완성된 거는 되겠네요. 그러면 10월 5일자, 11월 25일자 두 개만 되겠어요. 둘 다 채권이죠. 그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가서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2020년 10월 5일자에 330만 원. 그렇죠. 미래상사 사망 실종 2020년 11월 25일 날 부가세 포함이 100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상생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이다. 자, 이렇게 두 개만 쓰고 저장하시면 자, 이번 문제도 끝. 자,
그럼 이제 결산 문제로 갈게요. 자, 결산일 현재 우수금융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1억 원의 상환기일이 2021년 8월 10일 도래한다. 내년에 전부 다 상환기간이 도래하게 되네요. 유동성 대체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가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을 지워주고 우수금융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1억 원이다. 자, 다음 2번 당사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며 2019년 결산 시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자, 우리 외화에 대해서는 정기말 우리가 평가를 했다 그러면 우리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 영업외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정기말하고 단기말하고 차이만 우리가 조정하면 되겠죠. 그럼 정기말에 1,100원으로 맞춰뒀는데 올해 1,050원으로 우리가 1달러당 50원이 내렸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외화 장기 차입금이니까 부채가 5만 달러 내렸어요. 그럼 5만 달러에 50원이면 250만 원만큼 우리 외화 장기 차입금이 줄었으니까 그럼 부채가 줄었으니까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고 거래처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생략하고 자, 그리고 빚이 줄었으니까 우리는 이익이죠. 외화 환산 이익이 2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3번 단기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1,000만 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100만 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적절한 결산 분계를 하시오. 거래처명은 생략할 것. 자, 그럼 예수금이 있고 산납세금이 있네요. 자, 예수금은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인가요? 아니죠. 이건 지금 우리 법인세하고 상관없는 거죠. 이 아래에 산납세금의 법인세 중간연합액하고 이자소득 원천징수분 얘 다 합치면 554만 원이 산납세금으로 되어 있는 거 정리하라는 거죠. 그죠? 예수금은 지금 우리 거 아니죠, 이건. 그럼 총 우리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은 지방소득세 포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100만 원의 법인세 비용이고 554만 원만큼 산납세금이고 나머지는 미지급세금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냥 수동 계산으로 할게요. 그럼 차변에 법인세 등은 1,100만 원이고 대변에 산납세금은 554만 원이고 나머지는 미지급세금이다. 다음 4번 기말 현재 제품은 다음과 같다.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계산을 완료하시오. 자, 제품이 장부상 금액이 3천만 원인데 시가 순실현 가능액이 2,500만 원이네요. 제품의 시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저가법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그럼 500만 원 내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일단 결산 자료 입력에 가면 제품 쪽에 평가 손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제품이면 원재료면 원재료에 지금 원재료에 평가 손실이 없죠. 근데 시험에서 평가 손실 문제 만들면 그 계정 과목을 쓰기 위해 만들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그냥 이거 가지고 바로 하면 500만 원 내렸으니까 여기 500만 원이라고 쓰고, 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 써야 되죠? 여기에는 3천만 원이라고 써야 되죠. 그죠? 3천만 원인데 500 내렸다. 우리 이렇게 해두는 거잖아요. 그죠? 2,500인데 500 내렸다고 하면 2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써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전표 추가까지. 그래서 우리 분계가 여기에 이 분계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거 직접 수동 계산으로 하셨으면 계산 자료 입력 가서 3천만 원만 쓰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제가 이걸 하기 전에 그냥 들어오게 되면 앞에 500만 원이 안 들어와 있죠. 그런데 제가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 날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500만 원이다.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500만 원이다라고 수동 계산으로 이걸 먼저 회계 처리했어요. 그러면 계산 자료 입력 갔을 때에 여기 아래에 500만 원이 들어와 있죠. 그럼 여기 또 500 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동 계산해서 할 거냐, 아니면 자동에서 여기에서 그냥 방금 전표 추가해서 할 거냐, 둘 중 하나 선택하시고, 지금처럼 수동 계산하고 왔으면 여기에 그냥 3천만 원만 써주셔야 되지, 여기 또 500 쓰시면 이중으로 분개하게 된 거니까 둘 중 하나만 꼭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계산 끝났고, 자, 다음 원천징수로 갑시다.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영업부 직원이 체온 누리를 사원 등록하고 3월 급여 자료를 입력한 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수당 공제 등록 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표시할 것. 자, 3월 급여분이 있는데 국외 근로수당도 보이네요. 자,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사택의 월 임차료는 100만 원, 보증금은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지금 주주도 아니고 특수관계자 아니죠. 그러면 얘는 근로소득이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하게 만들려고 잡아놓은 거네요. 자, 자가운전보조금은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이다. 얘는 비과세란 이야기고, 회사는 매월 동일한 식대 보조금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다. 비과세고, 극의 근로수당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이다. 당사는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그럼 100만 원짜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비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은 등급표를 적용하지 않고 상기 자료를 적용한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자료를 사용한다. 원천공제율 100% 적용.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하고 3월분 급여 자료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사원 등록으로 가서 4번이 100번 체온 누리고 주민등록번호, 입사는 2018년 1월 1일. 자, 그리고 국외 근로에다가 여기 100만 원 체크하고, 그 외 여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손댈 거 없고,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없고 추가 사항에서 소득세 적용률 100%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사원 등록은 끝났고,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 공제로 먼저 가고, 자, 기본급의 초과 근무 수당 뭐 만들어야 되겠죠. 자, 과세로 초과 근무 수당.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였고, 식대도 비과세였고, 다음 국외 근로수당 비과세로 100만 원짜리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부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나머진 다 부라고 정리해주고, 그럼 이제 순항 등록 끝났으니까 3월달 급여 지급일은 3월 31일 날, 기본급 500, 30, 15만 원, 100만 원. 자, 이렇게만 써주면 이번 것도 끝났네요. 그 시험 때 이거 작성하시고 나면 이 부분만 적어서 가세요. 이 부분만. 그냥 이 부분만 적어가서 시험 그 가다만 나왔을 때 여기 일치하면 정답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비과세만 적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도 하라 그랬죠.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3월 급여를 3월 31일 날 줬으니까 3월 딱 걸로 들어와 있으면, 자, 얘는 끝이네요. 창 닫으면서 저장. 자, 2번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운정산업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10월 1일 퇴사한 직원 1명의 퇴직금 산정액은 2,500만 원이다. 기불입된 퇴직연금액은 1,900만 원이며 추가로 600만 원을 불입하여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에만 반영하시오. 특이한 문제네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로 가서, 자, 지금 10월 달에 우리 퇴직한 직원 거니까, 그리고 입금도 10월 15일이죠. 그럼 10월. 자, 그리고 정기신고서에 하라 그랬고, 자, 그리고 우리 퇴직소득에 대해서 그 외,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지금 원천징수 할 금액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한 건에 전체 총 합쳐서 2,500, 소득세는 0이라고 해서 이대로 저장하시면 끝나는 거네요. 자, 알면 별 문제 아닌데,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만지면서 끌고 부스럼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얘도 끝. 자, 다음 이제 문제 5번 보시면, 자, 5번에 회사가 바뀐다는 느낌 드시죠? 그죠? 자, 그럼 옆에 회사 버튼 클릭하시면 회사가 시험 때도 USB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옆에 회사 버튼 누르셔서
이제 회사를 바꾸고 약수기업으로. 자, 이제 5번에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자산을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정하시오. 자, 기계장치를 작년에 샀네요. 감가상각 있고,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럼 정결법이고, 기계장치의 내역연수는 5년으로 가정한다. 수선비 계정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얘는 즉시상각 의제고, 정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부인된 금액이 45만 원이 있다. 크게 특이한 점은 없다, 그죠?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이제 기계장치 코드 1번 부품 절단기구, 취득은 2019년 1월 20일 날 5천만 원에 샀고 2,300만 원 감가상각되었고, 자, 그리고 단기 자본적 지출이 500만 원 수익적 지출로 한 게 있고, 그리고 한도 초과한 게 45만 원이 있고, 그죠? 자, 그리고 회사 계상 상각비에 사용자 수정 눌러서 900만 원이고 제조고. 더 이상 특별한 거 있나요? 더 이상 특별한 부분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창 닫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로 가서 불러오기 하고, 우리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으면 바로 조정 등록 들어오면 돼요. 근데 잠시만요. 아, 내용연수를 제가 안 썼구나.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하고 보고 있었어요. 자, 제가 내용연수를 안 써서 방금. 자, 그러면 얘는 기계장치니까 전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 감소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답안지 보시면 지금 얘가 안 들어와 있는데 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얘 안 들어와 있어도 그 계산 산출하는데 문제 없어서 안 넣은 것 같은데 넣어도 문제 없으니까 이것도 어떨 때 안 넣는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자,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지급이자 관련 자료를 보고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1. 적수입력과 2.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값을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하시오. 자, 먼저 대표이사한테 5천만 원의 업무무관 대여금, 얘는 가지급금이고, 그리고 구매팀장한테 우리 월정 급여액 범위에서 일시적 가불금, 이건 우리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는 거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그 외 자산에서 선박이 있네요. 5억이 있는데 채권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했대요. 2018년도에 5억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거는 지금 업무하고 관련 없이 우리가 받은 게 아니죠. 채권을 지금 변제받기 위해서 받은 거니까 우리 돈 받기 위해서 받은 거죠. 그죠? 근데 토지가 투자 목적으로 올해 취득한 게 1억 원짜리가 있네요. 자,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척수는 0원이다. 자,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 명세가 있는데, 자, 금융어음의 할인료가 5%짜리가 있고, 그리고 지급 수입 이자가 적혀 있네요. 자,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문제 위에 게 쉽다 그랬더니 얘 때문에 다 난리 났겠네. 자, 얘는 우리 이자 비용 명세에서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연지급 이자는. 자, 그리고 은행 차입금 이자 6%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다들 이 문제 다 틀렸겠다. 2회차 볼 때. 자, 그럼 이제 우리 전부 다 파악했으니까 얘도 필요 없는 거였고 얘도 필요 없는 거였고, 그럼 이제 나머지만 가지고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가서 문제 순서대로 하면 가지급금의 전년도부터니까 1월 1일 날 정기 2월로 5천만 원이고, 그리고 토지는 부동산이죠. 얘는 올해 7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1억 원을. 자, 그럼 이제 두 개 입력하셨으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익 값에 가서 5%의 이자 250만 원과 6%의 이자 300만 원이다. 지금 여기엔 채권자 불면 사채이자나 건설자금 이자 이런 것들은 아무 말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 550만 원 전부 다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로 잡혔네요. 그러면 그래서 한번 가서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55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조정만 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 다음에 퇴직급여 관련 자료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및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신고 조정에 의하여 송금 산입하고 있다. 자, 그럼 지금 장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얘네들 설정 안 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잔액은 없겠네요.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초, 올해 납부 그리고 해약한 거고, 단기 감소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는 지금 납부할 때 전액 신고 조정에 송금 산입했는데 우리 감소 그만둘 때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추인해서 비용 인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 둔 거고, 퇴직급여 추계액은 해당 3년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1억 원이다. 범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은 9천만 원이다. 그럼 큰 거니까 1억 원 쓰면 되겠고, 직전 3년도 말 현재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3,700만 원이고, 단기에 회사가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올해 회계 처리된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로 가서 먼저 퇴직급여 추계액을 2번 자료 보고 1억만 써주면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설정 안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은 이것만 쓰면 끝나고, 다음 1번 자료를 보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3,700만 원인데 감소한 해약한 게 1,000만 원이고 올해 납부한 게 5,300만 원이다. 그리고 3번 자료에서 첫 번째 점에서 올해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 직전도 3년도 말까지 한 게 3,700만 원이다. 자, 그럼 우리 이 금액하고 그리고
이 금액을 조정해 주면 되겠죠. 자, 조정 등록 가서 올해 퇴직연금 납부한 거 5,300만 원 유보 발생, 그리고 퇴직연금 지급한 거 1,000만 원 유보 감소. 이제 다음 4번 볼게요. 주식회사 약수기업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완성하시오. 자, 우리 첫 번째 상여금이 있는데 임원 상여금으로 상여금 지급 규정 없이 지급한 금액이다. 상여금 지급 규정 없으면 지급한 거 전부 다 우리는 한도 초과죠. 그래서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되겠네요. 다음 이용자산 손상차손 500이 있는데 비품의 회사 계상 상각비는 1,000만 원이며 세법상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넘어갔는데 손상차손으로 500만 원 더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00만 원만큼은 다 비용 처리한 거는 감가상각한 거로 보는 거니까 감가상각 한도 초과로 잡아버릴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에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두 번 조정하는 거. 유가증권의 평가는 일단 인정을 하지가 않죠. 그래서 평가이익 아니야. 입금 불산입 매도 가능 증권에서 내려줄 건데 우리는 입금으로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역조정해주고 기타로 소득 처분하던 거 기억나시나요? 두 번 조정했던 거. 그게 지금 예저 매도 가능 증권이죠. 자, 그리고 법인세는 우리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죠. 자, 하나씩 하나씩 보면 먼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로 바로 가서 첫 번째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한 거. 얘는 1,200만 원 저는 상여로 처분하면 되고. 자, 다음 비품 감가상각 한 걸로 다 볼 거니까 비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500만 원 유보 발생.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은 먼저 입금 아니야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없을 건데 다 있네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얘는 입금 불산입으로 입금 불산입이나 송금 산입이나 구분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기타로 700만 원 가산 조정으로 두 개 역조정 해줘야 됐죠. 기억나시는 거 맞죠? 그죠? 제가 매도 가능 증권은 끝까지 괴롭히더라. 그래서 두 번 하더라. 생각했던 거. 다음 우리 법인세 금액 2,400만 원은 기타 사회 유출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번 것도 끝났고 자,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와 법인사의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을 하시오. 단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만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 것. 자, 먼저 전년도 지정기부금 한도 청원한 거 있네요. 1,000만 원. 자, 기부금 지출 내역이 있는데 4월 15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 9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기부된 게 500만 원 내년 게 있네요. 자, 대표자 종친의 기부금 70만 원 있네요. 자, 지정기부금 단체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이 있고, 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상 차가감 소득 금액 위 두 번째 기부금 지출 내역에 발생한 세무 조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그러면 500만 원하고 70만 원하고는 우리 가산 조정할 거니까 570만 원을 여기에 더해줘야 되겠다. 그죠? 지금 위에 우리 얘 500만 원 유보로 할 거고, 얘는 뭘로 하죠? 자, 기타 사유 유출 하신 분들은 답 나오면 이의제기 신청하면 기타 사유 유출 맞다고 해줄 거예요. 근데 뭐 계속 지금 얘네들이 상여라고 내고 있어요. 근데 법인세법 규정에는 없어요. 상여라고 한다는 게 기부금에 기타 사유 유출인데 얘네들이 한번 내가지고 누가 이의제기 신청하니까 그거 맞음 했는데 이번에 또 상여라고 내놨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가산 조정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아니 상여 근데 그 기부금은 그 종친이든 동창이든 귀속자 안 따진다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서는. 근데 이게 그 옛날 그 뭐냐 세무서에서 그 소송 걸어가지고 자기들이 조세심판원에서 이겨가지고 상여로 처분시킨 사례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적인 돈 가지고 쓴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근로소득 부과해야 된다고 소송 걸었던 사항인 거라서 사실은 상여라고 하는 거 저는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항상 제가 의리죠.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이 갑이니까. 그래서 근데 기타사유 유출로 하면은 이 그 과거 해자 보면은 기타사유 유출 맞음으로 그냥 또 나와요. 자, 어떻게든 570만 원을 여기다 대줄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네요. 자, 그러면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가서 먼저 불러오기를 하고, 올해 거 아닌 거는 뭐 쓰지 말라 뭐 이런 말은 없었죠. 그죠? 그럼 일단 얘는 법정 기부금인데 900이 아니고 400만 원만 될 거고. 그죠? 얘는 아니고 얘는 지정 기부금이고. 자, 400만 원은 아래에다가 기타료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500만 원은 아래쪽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안 까먹고 조정해야 돼요. 자, 먼저 기부 발생한 거 500만 원 내년 거 유보 발생 직접 입력해서 대표이사 종친에 기부한 거 70만 원 우리 답 나오는 대로 상여. 그럼 이제 아래쪽에 소득금액 확정하기 위해서 수정 버튼 누르고 계산서상 단기 순이익이 있고 450만 원에 570만 원 더하면 1020만 원이네요. 그리고 송금 산입은 없었고. 다음 기부금 조정 탭에 가서
교손금은 없었으니까 아래쪽에 우리 전년도 첫 번째 자료에 2019년도 거 지정기부금 금액은 1,000만 원이고, 그럼 여기 15번에 2월액 중 송금 산입액 금액 확인하고 해당 연도 송금 추인에게 1,000만 원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하셨으면 저장 버튼 누르고, 지금 문제에 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클릭,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클릭해서 지금 얘대로 하면 지금 얘는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안 맞죠. 그러면 그냥 3번 자료대로 우리는 여기까지만 맞춰주면 되겠어요. 그죠? 하셨나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다 여기까지 하고